전세금 1억 5천, 집주인은 이미 돌려줬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건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건넨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2년 뒤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주인이 내뱉은 한마디. 이미 드렸는데요. 영수증도 없고 계좌이체 기록도 없고 심지어 증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1년 3월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2층. 32살의 최지민 씨는 새 집의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달간 발품을 팔며 찾아낸 신혼집이었거든요. 보증금은 무려 1억 5천만 원. 부부가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집주인 박성호 씨, 당시 57살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에 지민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이었죠. 2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2023년 2월 지민 씨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이면 계약 종료인데요. 보증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박성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되면 연락 줘요. 잘 처리해 드릴게요. 3월 12일 계약 종료일. 지민 씨는 짐을 빼면서도 여러 차례 박성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요. 은행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월 말 지민 씨는 결국 모든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보증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 월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4월 둘째 주 지민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박성호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아, 그거요? 제가 이미 돌려드렸는데요. 지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언제요? 저 받은 적 없는데요. 박성호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월 15일에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영수증도 받으셨고요. 지민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월 15일 그날은 남편과 함께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러 성동구와 강남구를 돌아다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지도 않았고 누구를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저 집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성호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이미 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바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줬어 라고 우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줬다는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간 상황에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일상 감각으로도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고 최지민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지민 씨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3월 15일 자신은 성동구와 강남구에 있었고 이건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이삿짐 센터 상담 예약 기록으로 명백히 입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최소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했다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면 피고 박성호 씨의 주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그는 원고와 오래 알고 지낸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평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습관이 있고 이것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고도 했죠. 원고가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지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계좌이체 기록도 없고 현금 인출 내역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줬다는 말 한마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최지민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박성호 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최지민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3월 15일이라고 단언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3월 중순쯤, 다시 3월 말쯤으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현금을 어디서 인출했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던 돈이라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거죠. 함께 방문했다는 지인의 연락처도 끝까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당일 자양동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삿짐 센터 상담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동구와 강남구에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거액의 현금 거래를 주장하는 쪽은 그 거래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가 법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거래를 선호한다고 스스로 말한 부분이 오히려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렸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합법적 거래라면 계좌이체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최종 판결은 원고 완전 승소, 피고 박성호 씨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함께 계약 종료일인 2023년 3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 해금, 쉽게 말해서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도 물론 피고 부담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는 반드시 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현금 수령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고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미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시점의 위치 기록,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등 자신의 행적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발송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빠르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런 판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